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명닷컴 전공음악 프리미엄 강의 오늘 보실 강의는요. 중학교 음악 교과서입니다. 금성출판사 교과서고요. 1학년과 2학년 그냥 한 강의로 모아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교과 내용학 교재 가진 선생님들께서는 C로 표시되어 있는 중학교 교과서 찾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닥 길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이기도 하고요.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너무 많이 보신 곡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악곡들을 좀 빼고 갔더니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실 곡은요. 교과서 17페이지입니다. 교과서는 17페이지고 보고 계시는 교과 내용학 출처는 요거와 같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이제 굉장히 오래된 노래이다 보니까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거의 보기 드문 악곡이실 거예요. 그래서 한 교과서 정도 아니시면 그렇게 보실 일은 없는 교과서인데요. 미국 작곡가 포스터의 작품입니다. 19세기 작곡가 포스터는 뭐 잘 아시는 금발의 제니라든가 이런 악곡들을 쓴 작곡가이고요. 혹시 그라우트라는 음악사 책을 보셨다면 이 작곡가가 팔러송이라고 부르는, 아직 우리말로는 번역된 게 없는데요. 팔러송의 작곡가다라고 하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팔러는 일종의 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팔러송이라고 하는 건 뭐 거실 같은 데서 부르는 노래라고도 번역이 가능할 텐데 그보다는 그냥 좀 애매한 음악이죠. 왜냐하면 포스터의 음악은 가곡처럼 어렵진 않고요. 그렇다고 19세기의 작곡가까지 정확하게 특정된 작품을 저희가 민요라고 부르기도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악곡들을 팔러송이다라는 이름으로 크라우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가곡 파트에 가시면 이 악곡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을 거고요. 이 교과서도 지금 그런데 이 곡을 무슨 대단한 어떤 문화적이거나 이런 걸로 본다기보다는요, 형식을 보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형식이냐 하면은요. 자, 선생님들 지금 제가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자, 처음에 악곡이 시작이 되면서 악구가 나왔어요. 그 악구가 첫 번째 악구 끝에서 지금 G 코드라고 이야기하는데 더군다나 뭐 C 메이저에서 너무 간단하게 레로 끝이 납니다. 반종지죠. 반종지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그냥 8번째 마디 먼저 볼까요? G코드에서 C코드, 5도에서 1도로 갈 겁니다. 5도에서 1도로 가면서 이게 전격 종지로 끝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악구가 2개가 있을 때 하나는 반종지, 하나는 전격 종지로 끝이 났다고 하면 저희가 요거는 약한 종지, 이건 강한 종지 이런 말도 사용을 하죠. 약한 종지하고 강한 종지가 나란히 있을 때 악절이 생긴다, 피리어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악절은요. 지금 여기서 A라는 이름으로 붙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악절이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생긴 모양 좀 한번 보실까요? 미레도 미레도도라도 미레도 미레도도라도 같은 형태로 시작을 하죠.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유사악절 혹은 병행악절이라고 부릅니다. 유사악절 혹은 병행악절로 하나의 악절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건 종지를 정확하게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 2부 합창으로 만든 건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부분 2부 합창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저희는 2가지 측면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측면은 종지, 화성이고 두 번째 측면은 디자인,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 반종지, 다시 전격 종지로 끝이 나는 두 번째 악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악절의 첫 구는 지금까지 봤던 거하고 매우 다릅니다. 모양새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여기서 스몰 b로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요. 다시 나와 있는 이 악절은 미레도 미레도도라도 하면서 앞에 나왔던 A하고 같은 모양새로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순환 2부분 형식이라고 부를 수 있죠. 두도막 형식하고 2부분 형식이 뭐 대단히 다른 것처럼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두도막 형식하고 2부분 형식은 우리말과 한자어라는 거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2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물론 도돌이표까지 있으면서 딱 끊어지는 기하곡 형식으로 나오면 더 좋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B부분에서 B가 나오고 A가 다시 재현이 될 때 순환 2부분 형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도막 형식과 악구의 생긴 모양을 가지고 주로 설명을 하는 게
예, 이 페이지에서 스와니강이라고 하는 악곡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교과서에서 창작을 시켜보거나 하는 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되는 느낌 혹은 반종지를 가지고 악구를 하나 만들고 끝나는 느낌, 전격 종지를 가지고 악구를 하나 만들어서 악절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종류의 창작 문제들을 곧잘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악곡이 하나 나와왔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보실 페이지는 교과서 20페이지입니다. 개구리 소리라고 하는 악곡이고요. 사실 별로 그렇게 어려운 악곡은 아니고 아동문학가 이호덕 선생님의 시에 김영동 선생님 아주 유명하신 창작 국악곡 많이 쓰셨던 선생님께서 아이들 부르기 좋은 악곡으로, 원래 김영동 선생님의 악곡은 상당히 다양한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악곡은 그냥 노래 부르기 정겨운 그런 악곡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분의 6박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한 2마디씩 합쳐서 국거리 장단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마디씩 합쳐서 국거리 장단이 나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좀 먼저 적어놨는데요. 솔라 도레 미 형태가 맞춰지거든요. 근데 끝나는 음은 솔이 아니고 가운데 있는 도예요. 이런 경우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경토리 중에서 아리랑 같은 신민요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신민요조라고도 부르는 경토리 3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선율 진행도 경토리에 가깝고 종지음은 가운데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은 악곡이고요. 개구리 소리라는 노래를 좀 보셨습니다. 정말 넘기시다 보면 와, 그동안 곡 많이 왔구나 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껑충 뛰어 넘어갑니다. 교과서 페이지로는 33페이지. 자, 출처드렸습니다.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악곡입니다. 오버 더 레인보우는 정말 아는 분들 많으신 너무 흔한 악곡이기는 한데 그동안 말씀드릴 기회는 좀 없었어요. 오즈의 마법사라고 하는 아주 옛날 영화이죠. 초창기 유성영화가 생기면서 유성영화 생겼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났던 형태가 바로 뮤지컬 영화들이었는데요. 뮤지컬 영화는 한번 찍어 놓으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비용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영화가 유성영화로 바뀌자마자 뮤지컬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촬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했던 오즈의 마법사 중에 나오는 악곡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음악사 공부를 좀 하셨다면 오버 더 레인보우와 그 미키마우스 나오는 거와 백설공주 같은 디즈니 애니메이션과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 만들어졌다는 거 보셨을 거고요. 거기서 나오는 악곡입니다. 꽤 오래전이기는 했지만 서울에서 출제된 적 있는 악곡입니다. 서울에서 출제된 적도 있는 악곡이니까 선생님들 한번 노래도 한번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교과서 악곡들은 이렇게 그냥 원어를 많이 적어 놓아서 그거 한번 확인하시라고 드렸습니다. 자,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풍선이라고 하는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옛날 가요인데요. 이걸 아마 리메이크를 해서 선생님들 어렸을 때도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노래가 있다라는 정도 하나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요것 때문에 드렸어요. 이 교과서는 전체적으로 약간 특이한 그 악곡들 중에 뭔가 리코더 같은 걸로 연주를 해야 되거나 하는 게 있을 때 운지를 조금씩 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모르셔도 파샵하고 시플랫 운지 정도, 리코더 운지는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그거 정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방신기가 리메이크 했다는군요. 뭐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리메이크된 악곡으로 보실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교과서 40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방울소리입니다. 음악사 수업 시간에 제가 3, 4월에는 너무 바빠서 그냥 좀 슬쩍 넘어갔는데 5, 6월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거예요. 이 아름다운 방울소리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사실 오페라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안 되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징슈필이라고 말을 해야 되죠. 독일어 오페라이고요.
독일어 오페라이고 대화체를 사용을 하는 징슈필 마술피리에 들어있는 악곡입니다. 선생님들께 이 곡이 들어가 있는 동영상을 프린트 링크로 드렸어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프린트 링크로 앞에 교과서에 안 실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앞엔 좀 떼고 1분 40초 정도 지나고 나면 이 합창이 시작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중창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파파게노와 파미나를 위협하는 사람들한테 이 소리를 들려주게 되니까 사람들이 착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대목일 겁니다. 아마 총을 갖다 들이댔다가 총 위에서 꽃이 피고 막 이러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 선생님들 이 그림은 문제에서 드렸으니까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라스트로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고요. 이 자라스트로는 교과서에는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들 이거 들어보셨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해서요. 예, 옛날에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배화교라고도 부르는 종교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름만 따왔다고 보시면 돼요. 배화교가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자라스트로, 짜라투스트라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이 비슷한데 그거에서 따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인물은 이성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계몽주의의 계몽군주하고도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몽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이어서요. 실제로 혹시 마술피리 보시면은요. 마술피리는 참 독특한 게 연인이 타미노하고 파미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자라스트로가 굉장히 부각되는 인물처럼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차르트의 이 계몽주의적인 이상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어서 그래요. 그리고 모녀간이기는 여주인공의 모녀간이기는 하지만 좀 부정적이고 악을 상징하는 인물처럼 나오는 밤의 여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파파게노와 그의 여자친구가 등장을 할 거고, 그리고 파미나를 짝사랑하는 모노스타토스라는 인물도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결국은 선하고 아름다움과 젊은이들의 사랑을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라스트로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그런 줄거리로 되어 있는 작품이다라는 것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악곡은 들어보시면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방울소리라는 악곡이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보실 페이지는요. 교과서 페이지로는 잠깐만요. 교과서 페이지로는 49페이지입니다. 교과서 페이지 49페이지 코코넛 껍데기라고 하는 곡을 드립니다. 이제 워낙 교과서들 많이 보셔서 여러 군데 겹쳐져 있는 악곡들을 빼고 나니까 좀 이렇게 전체 교과서 중에 유일한 악곡들이 많이 남더라고요. 이 곡은 금성출판사 중학교 1교과서를 제외하고는 별로 보실 일이 없는 곡입니다. 코코넛 껍데기라고 되어 있는 사모아 민요라고 하는 악곡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좀 링크를 찾아서 한번 들어봐 드리게 찾으려고 했는데 잘 나타나지도 않고요. 유튜브에서도 잘 구하기가 힘든 악곡이었어요. 그래서 사모아에서는 코코넛 껍데기를 가지고 춤을 추는데 이런 것으로부터 나온 악곡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냥 흐밍을 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악곡 같습니다. 다른 교과서에 잘 없어서 드렸지 다른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자, 선생님들 67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67페이지에는 너무나 잘 아실 만한 곡이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악곡이 실렸습니다. 겨울왕국에 있었던 곡 맞죠? 겨울왕국에서 그 눈사람 만들래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래서 교과서에 이 곡은 여기만 실려 있는 곡은 아닙니다. 제법 많은 교과서에 실려 있는 악곡인데요. 네, 보시다시피 참 독특하게도 이번 교과서에서는 전혀 한글 가사를 밑에다 병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파샵하고 솔 소리 내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바로크 리코더하고 점원식 리코더를 해서 운지법 준 정도 뭐 그런 정도입니다.
별로 할 거 없습니다. 예, 이런 악곡 아시지 않나 라는 정도 보여드리는 게 저한테는 그냥 다일 것 같습니다. 자, 86페이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86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많이 구운 곡인데 라고 하실 것 같아서 네, 출처 지금 보고 계시죠? 쇼스타코비치 재즈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2번 왈츠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교과서에서 한번 보셨듯이 실제로 이 작품은 재즈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이 아니라 버라이어티 스테이지를 위한 모음곡이라고 되어 있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편집을 했던 악곡집에 실려 있는 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원래 악보는 분실이 되었고 2000년에 피아노 악보가 발견되어서 다시 복원이 된 작품이다라는 이야기 설명은 또 오늘 처음 보실 거예요. 교과서 여기저기에 조각조각 난 설명들을 지금 이어붙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시자고 한 거는 이 곡이 ABA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A 악보는 진짜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B 악보는 처음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B악보 변화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B악보 한번 보시고 ABA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한번 확인하시라고 이 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악보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로 좀 넘어와 보시죠. 93페이지는 수룡음입니다. 수룡음은 요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들 프린트 받으셨죠? 너무 제가 이제 악보 드릴 게 별로 없어서 그냥 문제에다 같이 붙여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필이 잠깐만요. 수룡음을 보시기 전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자진한입이라고 부르는 음악 양식입니다. 국악에서 자진한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 삭대업이라고 부르던 가곡의 조상님격에 해당되는 악곡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옮기면 자진한입이에요. 그렇지만 현대에서 자진한입이라고 부를 적에는 삭대업 옛날 음악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현대 연주되는 자진한입은요. 가곡 중에서 특히 좀 연주하기에 좋을 만한 그리고 들어볼 만한 악곡들을 가지고 와서 그 가곡의 반주 음악을 이라고 하는데요. 이 반주가 원래대로 하면 줄풍류 반주인 거 아시죠? 가야금, 검은고, 새피리로 하는 반주예요. 근데 이 반주를 피리가 중심이 되는 향피리가 중심이 되는 관악합주의 형태로 그렇다고 해서 여러 명이 연주하지는 않고요. 그냥 한두 명이 연주를 하는 관악합주의 형태로 바꾸어 놓은 것 이걸 저희가 자진한입이라고 부릅니다. 그 자진한입은 가곡 중에서요. 어떤 악곡들을 가지고 가느냐 하면 우쪼두거라는 곡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아시는 두거라는 곡이 있는데 평조의 두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계면조에 있는 두거 이것도 자진한입으로 만들고요. 자진한입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평농, 계락, 편삭대업 혹은 편수대업 이런 악곡들을 가지고 자진한입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진한입에 속하는 곡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 우쪼두거도 알고 계면두거도 아실 텐데 우쪼두거를 처음에 연주를 하다가 변조를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가곡에는 이 곡이 없는데요. 자진한입을 만들 때 만들어지는 악곡이 있습니다. 변조두거입니다. 변조두거는 저희가 악보를 많이 보지 못하니까요. 근데 악보 보시면 시작 부분은 우쪼두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왜 우쪼두거하고 변조두거가 똑같으냐?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우쪼두거밖에 없고요. 우쪼두거하고 계면두거밖에 없고요. 그 중간에 이 곡을 만들면서 파생된 악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레파토리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프린트를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선생님들께서 책들 보시면서 제일 골치 아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책에 보면
경풍년이라고 부르는 곡이 있던데요 라고 하면 네, 자진한입 중에 한 가지 형태로 경풍년이라고 부르는 애가 있습니다. 염양춘이라고 부르는 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룡음이라고 부르는 애도 있습니다. 수룡음은 차라리 간단합니다. 수룡음은 평농, 계락, 편수대엽을 가지고 만든 자진한입 곡입니다. 평농, 계락, 편수대엽 악곡을 가지고 만든 악곡은 수룡음이라고 불러서 일이 간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데요. 이를테면 우조두거하고 변조두거를 합쳐서 경풍년이라고 부른다 라는 사람도 있고, 또 변조두거하고 계면두거를 합쳐서 염양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경풍년이 우조두거만이다, 아니다, 우조두거와 변조두거다, 아니다, 염양춘이 변조두거하고 계면두거다 라고 하면서 이거를 여기다 합쳐놓을지 여기다 합쳐놓을지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께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조두거, 변조두거를 일단 외워주시죠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현재 국립국어본보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받으신 프린트에 보시면 표가 있고요. 그 표에서 네 번째 칸에 한국음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한국음악이 바로 국립국어본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립국어원에 나와 있는 현재 악보에서는 우조두거하고 변조두거 합쳐서 경풍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 굉장히 눈에 익은 책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표에서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최신 국악 총론, 이거 누구? 장사훈 선생님 책이죠. 장사훈 선생님 책에서는 경풍년은 우조두거만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선생님들 이거는 이렇게 많은 책들이 서로 헷갈려 하고 있으므로 선생님들 일단 두 가지 다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네요. 두 가지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쪽도 틀리거나 하지 않다. 예전부터 연주를 해왔을 때 경풍년을 이렇게 두 개로 잡아서 연주를 했던 경우도 있고 염양춘이라고 부를 때 이렇게 잡았던 경우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영향력 있는 책, 국립국어본보가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뭐가 맞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악보가 남아있는 게 맞지요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많은 책들에서 우조두거만 경풍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냥 두 가지로 다 설명하는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좀 프린트를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셔야 되는 건 수룡음입니다. 실제로 사실 교과서에서 경풍년하고 염양춘 보실 일은 거의 없으세요. 수룡음이 너무 유명하니까요. 자, 그러면 아까 피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음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수룡음은 피리를 중심으로 해서 못 들으시는 건 아닌데 수룡음한테는 더 유명한 편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소병주라는 편성입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사진의 왼쪽에는 생황을 부시는 분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단소를 부는 분이 있을 겁니다. 생황과 단소가 나란히 연주를 한다라고 해서 생소병주라고 하는데요. 수룡음을 실제로 피리 중심의 합주로 들으시는 경우보다는 생소병주로 훨씬 더 많이 들으시게 될 거예요. 악보는 그냥 단선으로 적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음악을 들어보시면 금방 느낌이 오실 텐데요. 생황이라고 하는 악기는 소리가 두 개 이상 나요. 쌍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약간 화음이, 그렇다고 해서 화음이 3도 화음, 5도 화음 나는 거 아니고요. 되게 5도 정도의 약간 텅 빈 소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한번 들어보시라고 링크 걸어드렸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국립국어본보를 찾았는데 수룡음이 교과서 악보랑 달라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조금 더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이 수룡음 부분은요, 가곡을 편곡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악보상엔 대여음 부분까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주로 연주가 되는 부분은 지금 보시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계락의 일장입니다. 선생님들 여기 보셨죠? 평농, 계락, 편수대엽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평농, 계락, 편수대엽 중에 계락을 가지고 만든 일장입니다. 그럼 평농을 가지고 만든 것도 있나요? 라고 하면 당연히 있죠. 네, 편수대엽 가지고 만든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심지어 편수대엽 가지고 만든 건 두 편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악곡으로 기억하시죠? 계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곡은 가곡에서부터 유래가 되었기 때문에
16박 장단, 개락이니까요. 그럼 편수대여까지 만들면 10박인가요? 라고 하면 맞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령음이 만약에 편수대업을 그 기악곡으로 만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10박 장단은 쓸 거고요. 여기서 16박 장단 쓰고 있습니다. 16박 장단인데 왜 3 플러스 3 플러스 2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3 플러스 3 플러스 2는 8이죠. 반장단. 반장단 보여줘서 그래요. 여기에 다시 3 플러스 3 플러스 2까지 하면은 16박이 될 테니까 그럼 한 장단이 끝이 날 거고요. 자, 악보 외우셔야 되겠고 수령음이라고 하는 악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에서 말씀드릴 건 이 정도입니다. 자, 이제 또 껑충 뛰어넘어서요. 이번 교과서에서 마지막 볼 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보시면 되겠고 요거입니다. 음악 미술을 만나다 라고 해서요. 창의 융합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저희 뭐 이번 교육과정의 역량 부분으로 가도 좋겠고 뭘로 가도 좋겠고 당연히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림 보시면서 이제 제목까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알아보실 때도 살짝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포의풍류도입니다. 김홍도 작품입니다. 김홍도 작품들 중에 악기가 등장하는 작품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김홍도의 작품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종이에 담채로 그려진 작품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당비파를 안고 계시고 생황이 앞에 놓여 있고 전체적으로 문린화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거쳐 살았던 또 한 명의 유명한 화가가 있죠. 신윤복입니다. 상춘야흥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상춘야흥. 어떤 교과서보다도 지금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서 네,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 괜찮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편성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라고 하시면은 키워드가 되는 하나밖에 없어요. 검은고입니다. 괴가 상당히 자세하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검은고하고 대금하고 해금이 지금 악보에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도 풍류 음악이다 이렇게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가롭게 풍류를 즐기고 있는 양반들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보시면 이게 그동안 보셨던 그림 중에 좀 못 보신 거 아닐까 싶어요. 매화초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화초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9세기 전반기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리를 불고 있는 초록빛 옷을 입은 오경석이라는 분과 검은고를 메고 벗을 찾아가는 붉은 옷차림의 전기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서 화가 이름 전기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피리를 부는 친구는 약간 흐릿하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매화가 흐드러진 시골집을 고즈넉하게 그려놓고 지금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색깔 칠한 옷을 입고 있는 두 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전부 악기를 들고 있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잘 안 보여요 하시면은 여기 이렇게요. 검은 거 들고 가는 붉은색 입은 사람 표시를 좀 해드릴까요? 여기 계시는 분은 아래쪽에 여기 표시를 했고 여기 계시는 분은 여기다 표시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선생님들 진짜 많이 보신 무신년 진찬도입니다. 얘는 처음 보신다고 하시진 않을 거고요. 화가 이름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조선시대 의궤에 가까운 그림들은요. 도화원에서 그린 그림들은 소속을 알 수 없습니다. 자, 무신년 진찬도 그동안 선생님들 많이 보셨으니까 건무도 나타나고 헌선도도 있고 뭐 이런 그림으로 한번 다시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보신 그림이라서 저는 넘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서양화가 조금 덜 보신 거겠죠. 국악 수업하고 관계가 없었으니까요. 발코니에서의 연주회라고 해서 여성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류트 연주하고 있는 여자분들이 전면에 나오고 있고요. 또 뒤에는 노래하는 분들, 천사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류트 그림이야 뭐 특별히 안 쓰니까 이런 것까지 저희가 서양음악사 수업 시간에 보지는 않았는데요. 마침 하나 나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그림 좀 봐주시면 농민의 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악기에 맞추어서 농부들이 춤추는 그림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제가 보여드려야 될 그림은 얘가 아닐까 싶은데요. 피아노를 치는 소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 작품인가요? 르누아르 작품이죠. 무슨 파? 인상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 뭐 그렇게 인상파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르누아르는 원래 인상파 화가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정확한 윤곽이 없이 상당히 이렇게 흐릿하게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모네처럼 아주 그냥 그 대상을 완전히 흐릿하게 처리는 안 해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샤갈의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샤갈의 바이올린 연주자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는 피들을 연주하는 그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피들은 바이올린보다는 조금 더 대중적으로 집시들이 연주하거나 한 현악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피들하고 바이올린을 눈으로 이렇게 딱 구분한다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서 피들 연주자든 바이올린 연주자든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교과서에서 조금 독특하게 보실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들 보신 게 지금 그동안 저희가 안 봤던 그림들이나 안 봤던 악곡들 뭐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요 정도로 해서 금성 교과서 1은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 교과서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타임 코드는 찍어주세요. 네. 자, 선생님들 지금 보실 교과서는 금성출판사 2 교과서입니다. 저희 작년 교재로는 C 교과서에 해당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보실 악곡은요, 교과서 17페이지 고향생각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단조로 시작하는 곡이에요. 선생님들께서 벌써 그냥 이렇게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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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미 이렇게 시작을 하는 곡이기 때문에 D 마이너로 시작한 악곡입니다. 스페인 민요인데요. 저희가 이걸 스페인 민요라고 알고 있기보다는 뭔가 약간 비장한 느낌이 드는 그런 악곡으로 많이 알고 있고, 홍남파가 역사를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오래된 악곡인지도 좀 보실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이제는 많이 실려 있는 곡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 곡을 가지고 만약에 지도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선생님들께서 이런 거는 보실 수 있는데요. 처음에 여기 두 악구는 앞에 말씀드린 유사악절, 병행악절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D마이너인데 여기는 5도 반종지로 끝이 날 거고요. 여기는 1도 D마이너의 으뜸어음으로 끝이 날 거기 때문에 약강 종지 관계가 성립을 하고 시작하는 악구가 비슷하고 해서요. 누가 봐도 금방 보실 수 있는 병행악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구가 시작되는 곳이 자나깨나 너의 생각 잊을 수가 없구나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을 텐데, 여기를 한번 개명으로 불러보시면 도, 미, 레도, 라, 솔, 솔, 파, 미, 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 다시 D 마이너의 1도와 5도로 바뀐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F입니다. 즉 D 마이너에서 F 나란한조로 잠깐 세 번째 악구가 변조가 되는데요. 옛날 민요들이나 이런 악곡들 중에 이런 변화 일어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 작곡가 학생들 곡 쓰러 가면 16마디쯤 쓸 때 선생님들이 이거 많이 가르쳐 주세요. 마이너로 만약에 시작을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악구를 원조에서 시작을 하고 세 번째 악구에서 잠깐 전조를 시켰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거를 많이 연습을 시키시는데요. 그런 악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다시 돌아오거든요. 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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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미, 미, 레, 도시 하면서 처음에는 똑같이 돌아왔다가 이 부분이 조금 연장되어서 길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래에서 내 고향 그리워라 하는 마지막 한 2마디 정도가 조금 더 연장을 시켜서 끝나는 부분에다 좀 강조를 주는 정도입니다. 그렇다 해서 이 마디 조금 늘어난 것 때문에 형식을 이상하게 보실 건 없고요. 이 정도면 그냥 이 부분 형식 혹은 두도막 형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페인 민요 홍남파 선생님이 번역하신 악곡
고향 생각을 좀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악곡 좀 보시죠. 19페이지 악곡은요, 냉면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을 텐데요. 선생님들 교과 내용학 교재 출처 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냉면이라는 제목으로 안 하고 비브라 컴퍼니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미국에 굉장히 오래된 외국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학생들이 부르던 노래, 그러니까 오래된 학생들의 노래, 그래서 미국 민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비브라 컴퍼니라고 하는 게 원래 제목이고요. 이 노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특히 합창곡 같은 걸로 많이 사용을 하면서 아무래도 비브라 컴퍼니라고 하는 외국 그 가사를 그대로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좀 희극적인 가사를 붙이게 된 게 지금 보시는 냉면입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은 굉장히 오래된 뭐 우리나라의 그 초기 가곡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한국적인 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브라 컴퍼니라고 부르는 오래된 노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엔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 곡입니다. 자, 나중에 비브라 컴퍼니 나와도 말씀 따로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악곡들이 있었구나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보시고 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는 세계 민요인데요. 그동안 말씀 안 드린 것들이 몇 개 끼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영국의 민요라고도 부르고 혹은 아일랜드 민요라고 꼭 찍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목동아라는 곡입니다. 이 목동아 혹은 아일랜드 민요, 영국 민요라고 하는 곡은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제목이에요. 런더너리 에어라고 되어 있는 악곡입니다. 에어는 우리가 아리아 같은 거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노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리릭해요. 노래 부르기에 좋은 선율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악곡이었는데 이 곡이 데니보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대중음악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대중음악에서 데니보이라고도 부르고 런더너리 에어라고도 부르고요. 우리나라에선 이거를 목동아라는 제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좀 슬픈 노래, 아일랜드 사람들이 아일랜드는 영국 연방이기는 한데 역사적으로 영국하고 그렇게 관계가 좋지도 않았고 좀 많이 탄압받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좀 아픈 역사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어 있는 악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 민요인데요. 체체쿨레라고 하는 악곡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체체쿨레라는 악곡이고요. 선생님들께 제가 체체쿨레, 체체쿨레이 이렇게도 부르는 악곡에 유튜브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민요 체체쿨레. 되게 어린아이들이 이 노래를 자기 또래보다 조금 더 나이 많은 형이나 누나들한테 배우고 이걸 이렇게 구전으로 전승한 노래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가나 민요 체체쿨레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쿠카브라가 나옵니다. 아웃백 스테이크인가 뭐 이런 그 스테이크 집에 쿠카브라 뭐라고 하는 메뉴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호주 민요입니다. 예, 그래서 어디선가 들어보신 제목이다라고 하신다면 바로 그런 데서 들어보셨을 대표적인 호주 민요 하나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별로 할 얘기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들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으로 와보시면 언덕 위의 집인데 가끔 이 언덕 위의 집하고 즐거운 나의 집하고도 헷갈리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언덕 위의 집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미국 민요입니다. 적어드린 대로 캔사스주의 주가, 그러니까 미국에는 51개의 주가 있고 그중에 캔사스주에서는 이거를 주가로도 부른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악곡입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운 노동을 했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아주 평화로운 노래로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라쿠카라 차는 너무 많이 보셔서 넘어가고 꽃은 지고입니다. 오늘 같은 날 녹화하는 거가 제가 동아출판하고 같이 녹화를 할 텐데 두 개의 교과서에 같이 실려 있어서 지금 좀 보여드릴게요.
동화 교과서에서는 원 제목을 그대로 써서 사랑 안 블락락이라고 되어 있는 원 제목이 등장을 하기도 할 거예요. 이 제목으로 그대로. 그래서 필리핀 민요입니다. 필리핀 민요 꽃은 지고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꽃은 지고라고 하는 악곡의 유튜브 링크를 일단 걸어드렸는데요. 이 유튜브 링크하고 같이 좀 딱 맞아줬으면 좋았는데 동영상이 없어서 따로 드릴 거예요. 뭐냐 하면은요. 티니클링이라고. 티니클링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나무 같은 걸 이렇게 2개 정도 놓고요. 우리 어렸을 때 저희만 했나? 선생님들도 하셨나? 고무줄 놀이 같은 거 혹시 해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고무줄 깡충깡충 뛰어넘는 것처럼요. 대나무 가지 2개를 놓고 이렇게 흔들어주면 거기 안으로 밖으로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춤이 있어요. 그걸 티니클링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지금 보는 꽃은 피고는 티니클링하고 많이 같이 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찾아보니까 꽃은 지고를 부르면서 티니클링 하는 건 볼 수가 없어서 티니클링만 따로 동영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게 그런 그 관습, 그런 풍습에서부터 나온 노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과서에서요. 우리나라에는 국제결혼, 이주노동, 탈북 등에 의해 다양한 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편견이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할 점에 대해서 토의해보자. 뭐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이미 정답 알고 있죠. 네, 그래서 다문화주의 관련된 챕터에서 열심히 쓰셨던 걸 좀 기초로 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 보셨던 곡 44페이지 썸머 나잇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 아는데 라고 하시면 네, 아마 교과서에 안 실려 있어도 아실 것 같아요. 뮤지컬 그리스에 나온 악곡입니다. 사실 뮤지컬 그리스는 뮤지컬 자체로도 인기가 있고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고 뮤지컬 그리스를 무대에서 보기보다 영화로 많이 봤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인기 있었던 영화인데요. 지금은 완전히 할아버지 대신 존 트라볼타가 정말 젊었을 때 찍은 영화입니다. 존 트라볼타가 누군지 아실라나? 영화로 헤어스프레이를 보셨나? 영화 헤어스프레이 보시면은 그 주인공 아이의 엄마 역할로 나왔던 아저씨예요. 그래서 엄마 역할인데 왜 뮤지컬에 자주 그러잖아요. 등치 큰 남자가 분장해갖고 아주머니 역할을 맡는 그 분이 바로 존 트러블타입니다. 존 트러블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라고 하는 옛날 가수가 나오는 영화, 그 중에서 이 서머 나잇 부분을 제가 동영상으로 갖다 놨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교과서처럼 생각하고 뮤지컬에서도 재현을 하려고 많이 하는 장면이고요. 뭐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노래인지도 금방 아실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광고 음악으로도 많이 사용을 했던 악곡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 곡 정도입니다. 박학기의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악곡인데요. 이거 페이지 굳이 안 찾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고 넘기시다가 그냥 한번 보시게 되면 프린트 일부러 안 찾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되는 대중음악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이 악곡은 되게 보면 교과서에서 수화 같은 거 연결시켜서 많이 줬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곡 모르시는 분 없죠? 거위의 꿈. 거위의 꿈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고 왜 이 악보를 이 교과서에서 하필 드렸냐 하면 악보가 좋았어요. 다른 거 없고 악보가 상당히 촘촘하게 잘 리듬까지 적혀 있는 악보여갖고 선생님도 그냥 한번 음악 틀어놓고 흥얼흥얼 따라 부르시면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곡에 대한 설명도 그닥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 곡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동안 말씀을 안 드렸던 곡 중에 하나예요. 통일부에서 제작한 노래라고 이야기를 해요. 통일부에서 통일의 염원을 담아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악곡인 것 같은데요. 통일송이라고 돼 있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거의 모든 2015 교과서, 특히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깔렸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반드시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시의성을 갖고 있는 악곡이고 하다 보니 2015 교과서에 무지하게 많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이나 하실 겸 꼭 좀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너의 의미라는 곡은 기타 파트에도 들어가 있고 아시죠? 아이유가 리바이벌에서 너무 많이 알려진 악곡. 저 굳이 뭐 출처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곡 실려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
이 악보를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는데 엔터테이너입니다.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요. 엔터테이너는 제가 교과 내용학 교재를 만들면서는 이 악보를 특별히 실어놓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아마 교과 내용학 교재 보셨으면 이거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또 하다 보니 음악사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렉타임의 작곡가인 스코트 조플린의 대표작 중에 하나. 저희가 보통 스코트 조플린 하면은 단풍잎 렉이라고 해서 메이플립 렉을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데 대중적으로 알려지기에는 되려 이 곡이 더 유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스팅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팅 장면이에요. 스팅에 나왔던 영화 장면이고요. 아니 애니메이션 영화라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거의 뭐 정점을 찍었던 배우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지 인기 있었던 두 배우의 사진과 함께 스팅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교과서에서는 소프라노, 리코더, 실로폰, 피아노, 드럼 같은 악기들의 합주 악보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과 내용학 교재 만들 적에는 이런 악보들을 갖다 넣을 자리가 별로 없어서 안 집어넣었는데요. 유튜브 링크 걸어드렸으니까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훨씬 유명한 렉타임이어서 교과서에도 있고 하니 나올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요건데요. 음악과 춤의 향연이라고 되어 있고요. 링크 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드리고 있고, 자, 먼저 백조의 호수입니다. 오늘 선생님들께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백조의 호수가 교과서 여기저기에 이 곡 저 곡이 산발적으로 실려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헷갈리시는 게 되게 많으세요. 백조의 호수는 아시는 대로 발레 음악입니다. 얘는 처음에 4막 36곡으로 거대하게 작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책에서 소개를 할 적에는 몇 막 몇째 곡 이런 식으로 해서 발레 음악 상태로 소개를 하기도 해요. 근데 선생님들 이 발레 음악의 그 뭐랄까 운명을 아시죠? 발레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이 곡들이 공연에서 발레 없이 보면 좀 지루하거든요, 많이. 그래서 작곡가들은 대부분 발레 공연이 끝나고 나면요, 모음곡 형태로 많이 발표를 해요. 이 곡도 마찬가지로 백조의 호수 모음곡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6곡의 모음곡으로 재구성해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곡 모음곡의 개수하고 이 숫자가 안 맞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발레곡 상태로 주게 되면 개수가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모음곡 상태로 주게 되면은 같은 곡이라도 번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경하고 작은 백조들의 춤인데 백조의 호수에 있는 음악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악곡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악곡 좀 확인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우리 음악에서는요, 포구락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보고 계시는 포구문이 있는 이거는 포구락의 오래된 정제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현대에 연주되고 있는 포구락 사진이 좀 소개가 되고 있을 겁니다. 포구락은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적에는 당학정제의 형태로 들어와서 이미 고려시대 때 송나라 당학정제로 들어와 있었고요. 이후에 조선 후기가 되면 민간이나 이런 데서도 연주가 된 기록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봉도의 무슨 평양감사, 연회도 이런 데서 나타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보실 수 있는 정제입니다. 선생님들께 그거 보시라고 사실 드린 거는 아니고요. 죽간자인데 죽간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붉은 나무 자루 위에 대를 100개나 꽂고 붉은 실로 엮은 다음에 수정구슬로 장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홍주의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 이겁니다. 별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장학원 악사라든가 궁궐에서 음악하시던 분들이 입었던 붉은색 예복을 홍주의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 여기 이렇게 줄줄이 달려있는 건 이름은 다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봉선, 작선, 미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여기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원래 포구락이라고 하는 춤이 고려시대 때 들어왔을 적에는 어떤 음악을 반주로 했는지 기록이 잘 없어서 몰라요. 선생님들 잘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이고요. 조선 후기가 됐을 적에는 홍주의를 입은 사람들의 복색은 대부분
사면육각으로 반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곡으로 반주했는지는 알 수 없고 그냥 사면육각 반주가 당시의 풍속화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파악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 춤과 관련되어 있는 페이지, 나와 있는 페이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조금 뛰어서 어디로 가시느냐? 98페이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8페이지의 제목은 음악, 문학을 만나다입니다. 앞에 교과서 1교과서에서는 음악하고 미술의 만남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문학하고의 만남이거든요.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확인할 거 좀 확인하겠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라고 하는 진달래꽃,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아실 텐데 그거를 김동진 선생님의 가곡으로 작곡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는 아니시더라도 그냥 진달래꽃이라는 노래가 있구나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에는 작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 소네트요. 시의 한 종류예요. 글자 수만 맞춰 이렇게 줄을 맞춰서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네트라는 시, 봄이라는 시를 가지고 비발디가 사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선생님도 요건 좀 외우셨으면 좋겠는데요. T.S. 엘리엇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 T.S. 엘리엇의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라고 하는 시집이 있는데요.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 캣츠의 원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뮤지컬 캣츠의 원작, T.S. 엘리엇의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그동안 많이 보셨었죠? 레미제라블, 빅토르 위고가 쓴 대하소설에서부터 왔다. 정말 워낙 이 작품 자체가 대하소설이어가지고요. 등장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선생님들께서는 미제라블 재밌거든요. 그 자체로. 근데 아마 책을 본 사람들한테는 아마 그런 소리도 나올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내용을 깡충깡충 뛰어넘어가지고 만들었나라고 할 텐데 무대 위에 올려서 노래 부르면서 갈 수 있는 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원작을 굉장히 많이 줄여 놓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뭐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많이 보셨죠?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뭐가 되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양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요거는 조금 얘기가 달라졌는데요. 음악가가 주인공인 소설이에요. 음악가가 주인공인 소설로 로맹 롤랑의 장 크리스토프라는 작품, 아라이만의 에펠탑의 검은 고양이, 이청준의 서편제 같은 것들을 예로 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문학을 가지고 음악을 만든 경우이고 문학 작품 안에 음악가가 등장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과 융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페이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가 이 교과서에서 선생님들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페이지들이었습니다. 많은 페이지들이 아니었죠.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 조금 신경 쓰실 페이지는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복이 돼도 할 수 없고 해서 문제 드렸으니까요. 문제 좀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성 중학교 교과서, 금성 출판사 중학교 교과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